안녕하세요. 전무후무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전무 방송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무 방송반은 전무 문학관과는 다르게 보다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꿈나라로 이끌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혼자서 끝말잇기를 하면서 단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길어야 10분이면 여러분들은 꿈나라로 빠져드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 방송반. 첫 번째 제시어는 역주행입니다. 요새 역주행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걸그룹이 하나 있죠. 희망의 아이콘,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방송, 광고, 예능 모든 걸 섭렵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래, 이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찾아보고 즐겨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들의 어떤 역주행 신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고, 물론 대중들도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웹이나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역주행의 행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하면 또 바로 그냥 떠오르는 게 행복이죠. 행복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행복할까?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행복이란 말을 보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씁쓸해요. 그냥 글자로만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때가 언제였는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복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야죠. 복권이네요. 저도 복권을 한때 많이 사봤던 적이 있어요. 로또죠. 주로 로또를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왠지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될 것 같고 왠지 그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00원어치 삽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6개씩 5줄을 주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토요일날 추첨이 있지만 추첨이 기다려진다기보다는, 추첨 물론 기다려지죠. 근데 추첨을 기다리는 데서 어떤 즐거움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어떤 즐거움. 매일매일이 고달프고 매일매일이 서글프지만 왠지 이 모든 거를 뒤엎어줄 만한 일이 토요일날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5,000원짜리를 그냥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토요일이면 다 끝나. 너넨 다 끝났어. 나는 이걸로 한 방에 뜨는 거야.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토요일날 추첨이 일어나면 한 개도 안 맞아요. 진짜 단 한 개도 안 맞기 때문에 몇 번 맞은 적 있어요. 5,000원짜리 한 3번 정도 맞은 적 있는데, 그거 다시 가봐야 또 다시 복권으로 바꿔주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래도 5,000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복권의 권 하니까 갑자기 권두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네요. 권두원. 이름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저는 책에 권두원이라고 써 있길래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권이 책이고 머리, 말 해가지고 책 머릿말을 권두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에서 나오는 권두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머릿말이란 뜻이에요. 뭐 저만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뜨끔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 권두원이라고 지으면 안 됩니다. 머릿말이란 뜻이에요. 권두원이라고 이름 지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권두원. 권두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혹시라도 권두원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면 권두원의 언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하니까 언론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언론 하면은 또 한숨부터 나오니까 그 언론 말고 영어의 언론으로 가겠습니다. 언론,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갈게요. 론은 어차피 두음 법칙이라 그러나요? 리을인데 이응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온도라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보온병에 관한 논쟁이었는데요. 보온병 하면은 흔히들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계속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보온병이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온도를 보호한다 해서 보온병이래요. 그래서 뜨거운 음료를 넣으면 오랫동안 그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고, 반대로 차가운 걸 넣으면 오랫동안 그 차가운 게 열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근데 보온병이지 보냉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길 바래요. 꿀팁. 보냉병 아닙니다. 온자에 온은 뜨거울 온이 아니고 온도 온자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온도의 도로 한번 가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는 또 어떤 존재들이 떠오르는데요. 와, 왜 도를 아냐고 나한테 물어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를 모르는 게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인사말로 들어오죠.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또 근데 많이 안 쓴대요. 도를 아십니까를. 제가 요새 좀 제가 자주 걸리거든요. 경향을 좀 느껴보면 도를 아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얼굴에 뭐가 있다 그래요. 얼굴에 뭐가 가득 있어가지고 너무 귀한 상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제 얼굴빛이 그 마스크를 뚫고 못 나오나 봐요. 웬만해가지고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걸 수도 있고요. 얼굴에서 무슨 빛이 나요. 검해가지고 피부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걸 까로 해야 되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까마귀가 나는 거하고 배가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배가 떨어졌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전문 용어가 뭐가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제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지하철 환승할 때 있잖아요. 지하철 환승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시간에 가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 발을 밟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어떤 분이 가고 계셨는데 저랑 같이 옆에 걷고 있던 분이 꽤 좀 제가 봤을 때는 혼남 같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마기꾼이라 그러죠.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잘생긴 것처럼. 뭐 저도 좀 일부 효과를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가다가 제가 발을 밟은 게 아니고 제 옆에 있던 그 훈남이 발을 밟았는데 뒤에서 그 밟히신 분이 뒤를 돌자마자 저를 쳐다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도 우습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맞잖아요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냥 맞을게요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까마귀 날자에 아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의 다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이나믹 듀오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학교 다니고 수능 시험 준비하고 할 때 다이나믹 듀오는 그때 어떤 힙합의 어떤 드렁큰 타이거하고 어떤 견줄만한 아니지 오히려 힙합의 새바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랩 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한물 갔으니까 물러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다이나믹 듀오가 짱이었어요. 릭마벨, 뭐 고백, 죽일 놈, 뭐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죠. 물론 제가 랩 파트는 아니라서 저는 훅을 많이 불렀는데 그냥 그랬다고요. 넘어갈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5로 한번 이어가 보자면 오스트리아.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겠죠.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한 국가죠.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입니다. 그죠?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무튼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고요. 호주는 저기 태평양에 있는 맞죠? 유럽이 아닌데? 남미인가? 아,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그 국가입니다. 구별하시길 바래요. 꿀팁. 오스트리아의 아로 이어가 보자면 또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가 떠오르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아메리카노가 왜 아메리카노인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전 전혀 몰랐다고요. 아메리카노가 한 글자인 줄 알았지 아메리카에 노가 붙은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아니시면 됐어요. 그냥 저는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메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든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탄 거. 그게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씁쓸하네요. 아메리카노처럼. 넘어갈게요. 아메리카노의 노로 한 번 더 이어가 보자면
노다지, 노다지라는 말이 떠올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떠올라 버렸네요. 저는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가끔 어른들이 노다지란 말을 많이 쓰는 걸 들었죠. 야, 이거 완전 노다지다. 저게 완전 노다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 저기가 완전 노른자 땅이다. 이런 말 많이 쓰셨죠. 노다지, 노른자. 요새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쓰기 때문에 제 주변의 또래들도 쓰지 않고 어린 친구들은 여기서 어리다고 하면 안 되겠죠. 청소년 친구들은 노다지라는 말을 알까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이런 말들이 더 뭐랄까 친숙이 아니고 뭔가 구수하고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런 표현들 좋지 않나요? 노다지다. 노른자 땅이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노다지의 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랄 욕은 아니니까 지랄은 욕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랄은 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랄병 해가지고 지랄병이라는 병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랄병이라고 어떤 병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연병하네 할 때 그 연병도 병의 일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사라진 질병인지 아니면 표현이 바뀐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편지로 보내주세요.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랄의 랄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 하니까 알짜배기 아까 이거 노다지 때 했었어야 되는데 노다지, 노른자, 알짜배기 이런 말 요새는 잘 안 쓰죠. 딴 걸로 할게요. 알바 알바가 좋겠네요. 알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의 줄인 말이죠. 알바 천국, 알바몬 이런 사이트도 있을 만큼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규직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알바합니까? 없어서 하지. 씁쓸하니까 넘어갈게요. 알바의 바 하면 또 바나나죠. 바나나는 맛있어. 바나나는 맛있어라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뭐야가 아니지. 맛있으면 바나나가 왜 물론 맛있죠. 근데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탁월하게 맛있었던 과일이었나 봐요. 지금이야 뭐 바나나 굉장히 흔하죠. 뭐 앞에 가가지고 3,000원이면 이따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양껏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고급 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도 맛있는데 사과는 그냥 빨개서 사과고 사과도 맛있다고 했구나. 아무튼 맛있으면 바나나라는 표현이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역주행으로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바나나까지 왔는데요. 뭐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듣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미 주무시고 계시거나 중간에 끄셨을 테니까 뭐 그랬으면 됐죠 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끝말잇기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전부 방송반